벌써 12월 18일이네요. 12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18일. 광주 지방은 온도가 많이 내려갔네요. 지금 영하 6도.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내려가겠죠. 영하 6도, 지금 영하 6도니까. 어머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요즘 제 어머니는 식사를 잘 하시니까 제가 아주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뭐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어머님 뭐 똥오줌 처리하고, 이것은 처음엔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식사만 맛있게 해주신다면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문제는 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이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그걸 내가 정립을 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건데요. 간단하면서도 결론적인 것은 10년 동안 없다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립을 안 한 때는 좀 힘들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남들은 저갓길을 다 가는데 나는 이게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 길인가. 어머님으로 보나 저로 보나 각자로 인생을 봤을 때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효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들죠. 일 도와기 일처럼 딱 2로 떨어지면 좋으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가정 요양이란 것이 쉽게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도 흔히 이런 사례가 없고 경험자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그저 그냥 간단히 생각하자면 그냥 식사 드리고, 식사 좀 못 하시면 조금 더 독려하고 거기다 물 드리고, 물 좀 드릴 때 조심하고, 또 안 드시면 말고, 이런 식의 요양이, 가정 요양이 저는 지금까지 우리 이조 역사상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근데 제가 하는 요양은 거기다가 이제 거꾸로 몸을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항상 연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개 속을 걸을 때 그 불안감이 항상 있는 겁니다. 가족여행 할 때 그 원칙이, 저는 항상 그 두 가지를 생각을, 그냥 넓게 봐서는 세 가지인데, 이렇게 저에 관한 원칙은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정립을 했고요. 어머님에 관한 두 가지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은 어머니와 저하고 단둘이 사는 이 공간이지만은 이것은 조상님도 보시고 하나님도 보신다. 100% 보신다. 그렇다면 가장
어머니에게 합당한 것이 뭔가를 고민한 다음에 내가 그것이 하는 것이 맞은데 하는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온도나 강도나 횟수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늘이 감독하게 하자. 하나님이나 조상님이 감독하도록 하자. 이것이 하나의 대원칙입니다. 이게 저에 대한 원칙은 나는 죽었다. 적어도 10년 동안은 내가 죽어야 내가 어머니에게 그간 보루했던 것을 갚는 방법이다. 이것이 대 원칙이고요. 어머님에 관한 원칙 둘 중에 하나는 인간을 감독시키지 말고 하늘이나 조상님 혹은 이 자연을 감동시키자. 이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가족요양을 할 때 부모니까 한다 이런 생각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존경심과 존엄성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는 그런 요양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것도 하늘이 감동해서 울 정도로 하자. 이것이 또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체력이 문제가 있고 그런데 사실상 체력이란 것도 해보니까 다 그렇게 또 알아서 해 주대요. 지금 이렇게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밥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몸살기가 있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 쌀 떠서 씻혀가지고 밥솥에 앉힐 그런 기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 이럴 때는 인간 사회에서 용납이 되지만은 하늘의 세계에서는 용납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기어서라도 밥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그게 저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하다 보면 힘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겪는 가장 좋은 사례는 휠체어 산포인데요. 정말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머님을 봐서 꼭 나가야 되는데 꼭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처럼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로 내려가가지고 그나마도 나가기 싫은데 날씨 핑계로 안 나가기 좋잖아요. 그러면 안 나갑니다. 그것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면 어머님 식사에 다이렉트로 영향이 오더라고요. 그게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정말 휠체어 몰고 나갔다 오는 어머님이랑 같이 휠체어에서 언덕에서 굴러버릴 수 있는 그 정도 기력이 없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럴 때도 항상 내가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원칙을 제가 머릿속으로 뇌까리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어머님을 저렇게 만든 범인이 나다. 내가 여기서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 고통을 참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또 나에 대한 정리를 끝내고요. 만약에 이것을 하늘이 보고 있다면 감동을 하겠는가? 하늘을 감동을 시키려면은 내가 길거리에 가서 휠체어와 같이 쓰러질지라도 나가야 된다. 처음이 힘들지 나가서 휠체어 몰다 보면
또 없던 힘이 생기겠지. 하늘이 도와주시겠지. 아버님이나 조상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나갑니다. 근데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이런 경험 있으면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힘이 납니다. 그게. 예. 몸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그 1분을 거쳐서 꾸역꾸역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팔다리 힘 못 쓰시니까 안전사고 대비해서 어렵게 휠체어 안 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럼 계단을 휠체어를 들고 내려요. 이미 그때 이제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섰죠. 계단에서 굴러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휠체어 3보 갔다 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늘은 본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원칙 2에 맞는 거죠. 어머님을 내가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된 그런 품격 있는 요약을 하는 거죠. 방구석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워있는 사람 열심히 밥 해드리고 똥오줌 치우고 이것이 가정 요양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저분이 말을 못하지만은 저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복하게 해줄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정 요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가정 요양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님께서 침대에 누워 계실 때는 저는 재활 쪽에 힘을 쓰거든요. 재활 쪽에. 그래서 많이 주물러 드리고 관절운도 많이 해드리고 틈만 나면 또 혈액순환 시키기 위해서 여러 곳을 주물러 드립니다. 여러 곳을. 자, 그리고 내 힘이 이 손이 닿는 곳은 전부 다 주물러, 머리까지도 주물러 드려요. 틈만 나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어머님께서 그래도 현상 유지하시고 저하고 가정 지금 4년 동안 동행한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이 제가 아마 주물러 드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휠체어 산포했다는 거. 이제 좀 있으면 어머님 일어나시겠죠. 오늘도 또 어제처럼 아침은 약간 걸으시겠죠. 그 다음에 한 1시부터 이제 한 끼 드시고, 그리고 이걸 7시쯤이나 저녁 드시고, 하루 요즘 2끼 드시거든요. 근데 2끼 드실 때 양을 조금 적게 하면 안 돼서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는 소고기나 뭐 고기 이것이 아니라 과일 위주로. 그리고 이제 고기는 미리 제가 소스를 만들어 놔요.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그래서 그 소스에다가 과일을 같이 섞어서 드시죠. 그러니까 뭐 영양적으로 관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소스나 과일 주스는 적어도 식사 2시간 전에까지 다 세팅이 돼야 돼요. 이게 오늘 식사는 저는 방금 다 새벽에 일어나서 다 끝내놨거든요. 오늘 식사는 그날 새벽에 하루 3끼가 전부가 다 이게 세팅이 끝나야 계획이 있는 메뉴를 짤 수가 있어요. 근데 피곤한 경우는 힘들죠. 그냥 아이고 이번 끼는 뭘 먹을까 하고 냉장고 열어봐가지고 아침에 먹다 남은 거 그래 데펴서 주고, 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사실.
한 끼 정도는 관계없는데 두 끼, 세 끼 먹다 남은 것 드린 경우도 있어요. 노인분들 요만큼 드시거든요. 예, 과일이 없으면 요만큼 드세요. 그것도 안 드시려고 막 억지로 해서 조금씩 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공기 정도 드시거든요. 과일이 없다면. 그래가지고 그것이 쌓여서 이제 1년 안에 돌아가시죠. 이제 절대적인 에너지 부족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예, 수분을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 제가 과일 생각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잘했거니와 동생들이 100% 과일은 부담합니다. 저는 한 3년까지는 동생들이 사준 과일은 하나도 입에 안 됐어요. 요즘 들은 좀 먹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먹다 남은 것. 예. 제가 그 과일을 한두 개 먹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내 정신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략을 합니다. 풍족하게 하면서 가족요양 한다는 것이 조금 제 의지를 약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부족한 듯 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바람이 안 부는 상태에서 광주가 영하 6도인데요. 엄청 추워요. 예. 오늘도 저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영하 6도든 10도든 휠체어 상보를 하지 않고서는 어머님께서 제대로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또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고, 또 계절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을 어머님께서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의 변화를 느끼셔야 됩니다. 어머님께서 눈이 이제 100% 소경이어가지고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제 바람 부는 걸로 알죠. 낙엽이 흩날리는 소리 듣고 다 압니다. 다 아세요. 비가 오면 소나기인지 보슬비인지 다 아세요. 그럼으로써 말씀 안 하시면 옛날에 그 10대, 20대, 30대, 40대 때의 그런 추억도 한번 되새김하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감정 변화가 오겠죠. 나이 들어서는 뭐 추억으로 먹고 사는데 추억거리를 제가 추억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단서를 만들어 드려야죠. 근데 방구석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허리 근육하고 목 근육도 계속 보완하게 되고, 이렇게 제가 날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급해지고, 어, 혹시 내가 가고 있는 이것이 올바른 길인가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저는 이 기록을 계속 보거든요. 1년 전치 봐보고 2년 전치도 봐보고, 그래서 1년과 2년 차이를 오버랩해보고 또 1년과 3년치를 오버랩해가지고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해서 이랬구나, 이렇게 통계도 뽑아보고 저 행동에 대해서 결과를 체크해서 조금 더 좋은 어머님에게 좀 더 기분 좋고 재미있고, 우리 막둥이가 나랑 같이 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요즘 들어서는 어머님께서 막둥이를 많이 찾아요. 어, 저를 알고 찾은지 아니면 그냥 본능적으로 예전에부터 꼭 먼 일 있으면 원래 큰형님 봐도 저를 먼저 찾았거든요. 제가 옆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그냥 무의식적으로 찾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급하다가 뭐 막동아 먼저 불러요. 그러면 일단은 기분은 좋죠. 전혀 나를 못 알아보신 분이 갑자기
저를 찾으니까. 이제 8시 28분 CAC의 소변을 한번 보아드렸기 때문에 이제 8시 반경에는 또 소변을 한번 챙겨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 침대가 깨끗이 유지가 되고 어머님 건강에도 좋아요. 조금 식이 늦춰버리면 어머니 옷도 또 빨아야 되고 침대도 빨아야 되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한 4시간 밤에는 한 5시간 정도 그 정도에서 한 번씩 제가 꼭 챙겨드립니다. 그러면서 체위 변경도 하죠. 욕창이 오기 때문에 체위 변경을 늦어도 4시간, 3시간, 4시간 그때는 한번 해드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3년도 가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제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네요. 내년 2024년 계획 찾기로는 2030년까지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소비가 아니다, 생산이다. 내 인생으로 봐서도 생산이고 어머님으로 봐서도 생산이고 또 사회나 국가로 봐서도 생산이다.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고품이 생산이다. 이렇게 제가 간주를 합니다. 이제 어머님 소변 한번 챙겨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